그래프가 튀는 게 보이시죠? 그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지금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지 않는데도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8년차 작가로 활동하면서 AI 스타트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SEO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오석종입니다. 최근에 제가 디지털 마케팅 인사이트 2025라는 마케팅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많은 대표님하고 마케터분들이 구글 SEO는 뭐 1,000만 원 이상 투자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야만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구글 SEO 정보 격차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에서는 이미 주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소수의 SEO 전문가들만 언급하고 있는 최신 구글 상위 노출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서 얻은 결과까지도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SEO라는 단어에 갖고 있던 선입견을 모두 버리시고 제가 가설 검증을 통해서 얻은 구글 상위 노출의 중요한 요소만 기억하시면 개발을 몰라도 컨텐츠를 100편씩 찍어내지 않아도 분명 성과를 낼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 자료까지 받아가시면 대표님들은 유능한 SEO 마케터나 에이전시를 보는 눈이 생기실 거고 마케터분들은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강력한 스킬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구글 상위 노출 SEO 로직 완벽 정리라는 제목으로 만든 자료를 보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이 좀 긴데요. 핵심은 여기 이 자료 하나에 다 나와 있습니다. SEO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SEO 에이전시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4년 구글 상위 노출 알고리즘 비중이라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많이 잘려 있어서 제가 요거를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 왔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요 많은 내용들을 정리하면 네 가지 정도로 묶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콘텐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링크 빌딩, 뭐 내부에서 오는 링크, 외부에서 오는 링크 둘 다. 세 번째는 HTML 구조라고 해서 블로그를 쓸 때 적용하게 되는 개발 언어 이 구조의 비중. 그다음에 네 번째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크니컬 SEO 기술적인 요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텐츠의 비중이 57%나 되고 링크 빌딩이 17%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까다로워하는 테크니컬 SEO는 사실 구글 상위 노출 알고리즘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근데 뭐 이 자료를 보셔도 이거 전문가들이 얘기한다고 해도 구글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니니까 믿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뿐만 아니라 그럼 구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구글 검색 에센셜이라는 문서고 이거는 구글에서 검색 엔진 최적화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주요 권장 사항이라고 해서 SEO 최적화,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지켜주세요라고 구글에서 말하고 있는데 뭐 하나하나 자세히 말하기보다는 카테고리를 좀 묶어보겠습니다. 콘텐츠와 관련된 권고 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 중심으로 제작해라. 그다음에 사용자가 검색할 때 사용할 만한 단어를 넣고 이거를 잘 눈에 띄게 배치해라. 이렇게 두 개 정도의 이제 콘텐츠 관련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링크 관련 요소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이트를 알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개발적인 요소예요. 개발과 관련된 요소인데 비중은 개발 권고사항이 네 가지라서 가장 많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사실상 웹사이트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들이지 그리 대단한 스킬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고 혹시나 하게 되더라도 챗GPT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결국에 이 구글 가이드를 쭉 읽어보시면 구글에서 하는 얘기도 되게 명확해요. 뭐냐면 너희 웹사이트를 볼 수 있게 열어주고 사람들에게 유용함을 주는 컨텐츠를 적절한 키워드로 배치해서 완성한 다음에 널리 알려라 정도의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허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상위 노출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위 노출 알고리즘을 알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그걸 알고 있다고 해도 더 중요한 건 그걸 적용해서 성과를 만들 수 있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구글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2024년도, 3년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기본적인 사항만 지키고 컨텐츠만 잘 만들면 구글에서 상위 노출이 가능한지 가설 검증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어떤 블로그를 운영했고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를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했던 블로그를 먼저 보여드리면 해치하이커라는 서비스의 블로그인데 여기 보시면 총 10편 정도의 컨텐츠를 업로드했고요. 그리고 2월 28일, 2월 15일부터
뭐 10월 정도까지 업로드했으니까 뭐 한 달에 한 편 정도 업로드한 셈입니다. 그러면 이 블로그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제가 다른 데이터 말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정말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들은 쉽게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실 거예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 보여드리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10편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6개월간으로 보시면 총 1만 회의 조회수가 나왔고 노출수는 15만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뭐 클릭이 딱히 없다가 2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프가 튀는 게 보이시죠? 그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지금 컨텐츠를 발행하고 있지 않는데도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컨텐츠를 업로드한 2월부터 어떤 성과가 났는지를 조금 더 뾰족하게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2월 15일 날 컨텐츠를 업로드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총 9,800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노출도 15만 정도가 나왔고 더 주목해볼 만한 건 몇 개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되고 있느냐인데요. 여기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제 얼굴 제외하고 제 얼굴 잠깐 보여서 여기 보시면 천행이라고 하니까 1000개의 조회수에서 지금 이 키워드들이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단 10편의 컨텐츠만으로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구글에서만 이렇게 성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구글 SEO 마케팅 작업을 했지만 다른 검색 엔진에서도 함께 유입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빙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도 이렇게 뭐 클릭수 114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광고 노출수가 6,500회 나오고 있고 여러 키워드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심지어 네이버 블로그도 아닌데 네이버에서도 노출돼서 최근 90일 동안 800회의 조회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구간 대비해서 300%가 증가했고 노출수도 1.7만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뭐 컨텐츠를 매주 올린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지금은 올리지도 않고 있는데 검색 유입 성과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한 거는 그냥 구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략하는 키워드 내에서 가장 유용한 컨텐츠를 만들고 외부 사용자들에게 이 컨텐츠를 볼 수 있게 열어둔 것만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거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테크니컬 SEO 작업들 그 당시엔 더더욱 관련 지식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을 많이 못했거든요. 현재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과는 계속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SEO 업계에서는 정설처럼 언급되는 말이 있어요. 구글에서는 새로 만든 웹사이트에 샌드박스 일종의 규제를 주기 때문에 6개월은 노출 안 해준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또 1 포스팅으로 뭐 100개를 쌓아라 최소 50개를 쌓아라 그래야만 뭐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 노출이 된다 이런 말들이 사실 많이 있고 그런 말들을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는 좀 달랐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컨텐츠만 발행하고 그냥 여러 컨텐츠를 찍어내는 형태로 블로그를 운영하면 구글 봇이 우리 웹사이트를 신뢰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설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6개월이 될지 뭐 1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 키워드 내에서 최상의 컨텐츠를 발행하고 외부에서 이 컨텐츠를 유익하게 읽을 만한 사람들이 유입시키면 우리는 구글에서 우리 웹사이트를 신뢰해주기 전에 이미 우리가 신뢰를 만들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 꼭 엄청나게 긴 시간이 아니어도 바로바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지금 제가 테스트해서 얻은 결과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름길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테크니컬 SEO를 공부하고 컨텐츠를 100개씩 찍어내는 건 되게 먼 길을 돌아가는 거고요. 지름길은 정말 한 키워드 내에서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사용자가 유익하다고 생각할 만한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정으로 구글에서 원하는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생각해요. 구글이 정말 원하는 게 상위 노출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글일까요? 저는 구글이 정말 원하는 건 구글 검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문서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구글도 검색 사용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서 구글 검색을 계속 이용하게 하는 게 목표일 테니까요. 이거를 구현하는 게 상위 노출 알고리즘일 거고요. 구글 알고리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구글 검색 이용자를 만족시키면 제가 봤을 때 구글 SEO는 쉬운 게임이 됩니다. 반대로 알고리즘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구글 2024년 기준으로의 상노출 알고리즘과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공유 드렸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그런 방법들 다 알겠는데 어떻게 적용하냐, 어떻게 실행하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한 달 딱 진짜 4편의 컨텐츠로 성과를 내는 구글 SEO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복잡한 전략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되게 단순해요. 물론 이거를 구현하는 그 컨텐츠 작성 가이드는 복잡하지만 이거 전략의 로직 자체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한 키워드 내에서요
최고의 콘텐츠를 발행하고 외부에서 트래픽을 유입해서 이 콘텐츠를 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콘텐츠가 품질이 높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길어질 거고 외부에서 트래픽 유입되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이 블로그는 신뢰만 하다, 이 웹사이트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더 빠르게 판단해 줄 수 있겠죠. 그 구도를 만드는 게 전략입니다. 컨텐츠 잘 만들고 외부 링크만 들어오게 해도 우리는 몇 점의 점수를 얻는 거냐면 74점이라는 점수, 57%와 17%이 두 개를 다 얻는 겁니다. 기술적 요소에 집중해서 이 9%를 올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전략이겠죠. 근데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뭔지는 알겠는데 좋은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고 사람들은 어떻게 유입해야 돼라는 의문이 생기시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사례를 들어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콘텐츠를 직접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거니까 가장 성과가 좋았던 두 개의 콘텐츠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공유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공유드릴 콘텐츠는 이 사업계획서 콘텐츠인데, 이 사업계획서 콘텐츠는 조회수 8,900회. SNS에서의 조회수 8,900은 사실 별거 아니지만 검색 유입으로서는 상당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콘텐츠를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상용출 시켰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쓸 때 기본적인 작업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헤딩 태그라고 해서 제목과 수제목을 나눠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게 제목이고 이게 부제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태그를 적용하는 것들, 이거는 뭐 노션에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고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 적용시켰고, 그 다음은 제가 이 문서를 2월 말에 발행했는데 그때가 사업 계획서 작성 시즌이거든요. 그때 정말 사람들이 필요한 내용을 정말 잘 작성해서 만들어 놓자는 관점으로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작성했고, 제가 필살기로 넣어뒀던 건 뭐냐면 다른 컨텐츠들은 그냥 정보만 제공하는데 제가 했던 접근은 정보도 잘 제공하고 따라 쓸 수 있는, 바로 쓸 수 있는 템플릿까지 함께 이렇게 넣어놨어요. 컨텐츠를 읽고 바로 써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자료까지 함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라는 키워드에서 가장 퀄리티 높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만 해서 올려놨어도 성과는 나오긴 했겠지만 6개월, 1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 저희 이 웹사이트도 만든 지가 얼마 안 된 웹사이트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컨텐츠만 만든 게 아니라 이 글을 어떻게 했냐면 이오플래닛이라는 요 스타트업 관련자들이 모여있는 이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어떤 식으로 올렸냐면 이렇게 우리 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어요라고 해서 우리의 경험,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했는지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맨 끝에 우리 너희한테 되게 유용한 자료 만들었는데 이거 보러 와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이 글이 나오는 거죠. 이 사업계획서 컨텐츠를 홍보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올려둔 컨텐츠가 조회수가 8,000회가 나왔고요. 여기로부터 이제 이 문서가 연결돼서 많은 트래픽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계획서 이 문서는 빠르게 상위 노출이 됐고요. 이 상위 노출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화면을 바꿔서 네, 구글 시크릿 검색인데요. 이거는 제 데이터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로 리얼한 결과가 나오는 창을 이걸로 보여드릴 거고요. 사업계획서 양식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두 번째 여기 보이시죠? 로그인 안 됐고 시크릿 모드인 거 두 번째로 이렇게 상위 노출이 돼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일로 들어와서 아까 여기 실적 탭에서 제가 사업 계획서로 이 컨텐츠 한 편의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컨텐츠 하나로 클릭 수가 3,500회가 나왔고요. 노출이 3.6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화면 좀 올려서 사업 계획서 관련 콘텐츠로 118개의 키워드가 지금 노출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정도의 성과를 아까와 같은 유용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유용히 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뿌리는 전략으로 이렇게 하나를 완성했고요. 이 사례만 보여드리기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같은 전략으로 또 테스트 해봤거든요. 콘텐츠 잘 만들어서 트래픽 유입시키면 상위 노출 되네? 이 공식을 알았으니까 또 같은 방법으로 해서 제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냐면 잡기 어려울 것 같은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도 한번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 컨텐츠도 4,400회. 이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었냐?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 소제목과 제목을 나누는 엣지 태그를 적용했고, 이 컨텐츠의 가장 경쟁력은 사례를 많이 들어준 거였어요. 보통 인스타그램 마케팅에서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하는 컨텐츠가 많은데 저희는 직접 사례를
수집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왜 성공했고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후킹 문구까지 함께 달아 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콘텐츠도 되게 콘텐츠의 품질로서 되게 좋았고, 근데 이렇게만 했으면 성과가 안 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스타트업 관련자들이 모여 있는, 여기도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건 좀 이제 요약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마케팅, SNS 마케팅 중에서 인스타그램이 중요한데 우리도 고민 많아서 이런 콘텐츠 만들어 봤어. 너네 보러 와."라고 해서 이 콘텐츠를 만들었고, 이건 조회수가 700회가 정도가 나왔고, 이렇게 해서 다시 문서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문서가 나왔고, 이것 역시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냐면, 제가 시크릿 검색으로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이 사업 계획서 양식 말고 이번엔 인스타그램 마케팅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고 하면 여기 스폰서 두 개 보이시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는 이 인스타그램의 공식 문서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다섯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키워드거든요. 굉장히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상위 노출이 되어 있고, 이것도 구글 서치 콘솔로 가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인스타그램 키워드로 700회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 노출도 4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키워드 74개도 지금 인스타그램에는 키워드가 포함된 키워드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 콘텐츠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결과가 났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키워드 내에서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고 외부에서 트래픽을 유입시키면 구글에서는 웹사이트가 언제 만들어졌든 몇 번의 콘텐츠를 발행했든 간에 상위 노출을 시켜주고 있고, 그럼으로써 유의미한 마케팅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략이 근데 더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통 우리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SNS 마케팅하고 SEO 마케팅으로 나눠지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선택해야 되긴 하지만 이게 두 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SNS 마케팅은 트래픽 유입에는 유리하지만 마케팅 퍼널, 즉 사람들이 유입돼서 정보를 보고 구매하는 과정까지 설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SNS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제 SEO 마케팅은 우리 자사 블로그에서 하고, 또 블로그는 우리가 마음대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율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블로그를 써도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트래픽 유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걸 해서 성과를 보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략을 취하면 그 두 개가 한꺼번에 성과가 납니다. 장단점을 보완해서 장점만 살릴 수 있는 거죠. SNS를 통해서 외부 사용자들이 유입되고, 또 SEO 컨텐츠를 오랫동안 소비하면서 웹사이트 신뢰도가 함께 상승합니다. 그에 따라서 구글 검색 상위 노출 확률도 올라가는 거고요. 저희 팀은 이렇게 SNS 마케팅과 SEO 마케팅을 함께 진행하는 이 마케팅 전략을 소셜 SEO 마케팅이라고 불러요. 저희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각각의 컨텐츠들이 연결되는 지점들, SNS 컨텐츠에서 SEO로 연결되는 지점들, SEO 콘텐츠에서 전환으로 연결되는 지점들, 이 지점들에 메시지를 설치하고 그 성과를 트래킹하면서, 즉 그로스 마케팅적인 기법을 도입하면서 전체적인 콘텐츠 마케팅 전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SNS 마케팅과 SEO 마케팅을 엮고 그로스 마케팅적인 관점까지 이렇게 함께 넣으면, 정말 이렇게 만들면 웬만한 기업 못지않은 정교한 콘텐츠 마케팅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단계까지 오시면 정말 왜 구글 SEO 마케팅이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투자보다 더 큰 광고 효과를 낸다고 말하는지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구글 상위 노출 알고리즘과 제가 그거를 적용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콘텐츠를 간단하게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까지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내용이 많아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이 구글 SEO 7단계 가이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어떤 걸 보실 수 있냐면 단계별로 나눠서 상세하게 템플릿화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질문과 여기 제가 적어둔 예시를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끔 제가 이 문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QR코드를 만들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링크는 더보기란에 넣어두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컨텐츠를 전부 다 보시고 정말 이렇게 하면 SEO로 효과를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만든 거기 때문에 따로 더보기란에 두지 않을 테니까 잠시 화면 멈추셔서 여기 이 양식 받아가시고 사본 만들어서 직접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SEO라는 단어가 조금은 더 친숙해지셨겠죠?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려운 것들만 있지만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접근하면 또 쉽게 성과가 나서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구글 SEO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용함을 주는 컨텐츠를 적절한 키워드를 배치해서 완성하고 널리 알린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SEO 대행사에 외주를 맡기시든 팀 내부에서 직접 운영하시든 SEO 마케팅에 터무니없는 돈을 투자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겪진 않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글 상위 노출을 넘어서 실제로 고객 전환을 만드는 소셜 SEO 마케팅 실전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공유 드렸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은 다음 영상까지 다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구글 SEO 마케팅 때문에 막막해 하시는 대표님들과 마케터분들에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르 AI의 오석종이었습니다.